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IDS 중에 하나인 스노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DS는 옆에 자, 써있는 침입 탐지 시스템, 그쵸? IDS, IPS 이거 다 아시죠? 침입 방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IDS의 오픈소스 중에 하나가 바로 스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노트는 말 그대로 이제 공격을 탐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공격이 진행 중인지 이런 것 등을 전부 알 수 있는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죠. 그죠? 그 IDS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IDS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 그죠? 이거 감시하는 거죠. 감시를 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DS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이런 이상 징후를 감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트래픽을,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모든 트래픽을 감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그 중에 하나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감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트래픽을 다 감시할 수도 있고, 이걸 모두 다 감시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샘플을 골라내서 그 샘플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래픽들을 뭐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뭐 지문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또 알려진 공격 시그니처가 있다면 그러한 알려진 시그니처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시그니처가 있으면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봐서 만일에 이제 공격 시그니처죠. 이런 공격 시그니처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설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정에 따라서 그 설정에 있는 여러 조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설정에 맞게. 그럼 그 설정에 맞게 일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조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자에 대한 권한. 이 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관리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해당 시스템을 관리자의 권한을 얻어서 해당 시스템을 해커들이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침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관리자의 권한을 변경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공격자의 어떤 침입 경로 이런 것 등을 블러킹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 공격자의 침입 경로를 블러킹하는 작업들, 그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 다 설정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취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조치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IDS들은 상당히 정교화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사용자 패턴 뭐 패턴을 가지고 어떤 이상 징후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는 항상 로그인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신의 PC에서 로그인을 할 때 보통 뭐 9시에서 뭐 근무 시간 뭐 16시까지 이때 이제 로그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PC에서 또 다른 PC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새벽 뭐 1시에서 뭐 3시 사이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당 IDS는 이러한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IDS는. 그렇죠?
그러면 감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IDS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중에 하나가 바로 스노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노트. 이 스노트는 언제 나왔냐면 1998년, 1998년에 일찍 나왔죠. 마틴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마틴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고요. 이 용어는 스니퍼 앤 모어라고 하는 요거의 약자입니다. 스니퍼 앤 모어,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그래요. 스니퍼 앤 모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에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스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얘는 뭐라는 감시한다는 의미잖아요.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더 많이 감시한다. 뭐 그런 모어니까 더 많이 감시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마틴 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에 스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우리는 IDS 또는 IPS 이렇게 하는 걸 다 아시죠? 이걸 하는 거는. 따라서 프로토콜 검색이라든지 컨텐츠를 분석한다든지 프로토콜,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컨텐츠를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웜이라든지 웜 또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 이러한 취약점 이용한 공격 시도 이런 것 등을 탐지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공격이라든지 또는 버퍼 오버플로우 또는 뭐 비노출, 포트 스캔, CGI 공격 이런 것 등을 탐지해내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노트는 이렇고요. 이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패킷 스니퍼라고 되어 있는데 패킷 스니퍼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킷 로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IDS, IPS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이 스노트를 운영할 때 어떻게 보면 제 기능 세 가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운영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운영 모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똑같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스니퍼 모드가 있고요. 패킷 스니퍼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패킷 스니퍼, 즉 스니퍼 모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패킷 스니퍼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고, 패킷 로고라고 하는 거는 패킷 로고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패킷 로고 모드에서 운영, 그리고 네트워크 IDS, IPS 모드가 있어요. 네트워크 IDS, IPS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각각 세 개의 운영 모드에서 각각 운영할 때 이와 같은 각각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패킷 스니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 패킷 감시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패킷을 감시한다는 얘기는 패킷을 스니핑을 해서 그 내용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는 패킷 스니핑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패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보여주는 거고, 패킷 로그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링한 패킷, 그것을 저장을 해서 로그에 남기는 거예요. 로그 남기기. 그 모니터링한 패킷 저장을 해서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IDS, 이건 뭐예요? 트래픽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을 통해서 공격을 탐지하는 거죠. 공격 탐지 또는 공격 차단, IPS 공격 차단이죠.
이러한 IDS, IPS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스니퍼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니핑 되는 그 내용들을 계속 화면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보존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이 모드는 주로 작은 네트워크 규모에서 사용을 합니다. 작은 네트워크 규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힘들고, 자주 그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요런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하고요. 너무 크면 이건 계속 화면에 출력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그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패킷 로거 모드라고 하는 거는 로그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지정한 장치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차후에 얼마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IDS IPS 모드에서는 징후를 탐지를 하고 이상 징후를 탐정하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러 설정을 통해서 정교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공격에 어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모드가 바로 네트워크 IDS, IPS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스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RH, 레드엣이죠. 레드엣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엣 계열의 이제 대표적인 요즘에 센토스도 많이 이용하죠. 센토스라든지 RHL, 또 페도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프리비에스나 윈도우즈를 바이너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에서는 직접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센토스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DAQ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액퀴지션 패키지라는 약자입니다. 데이터 액퀴지션 패키지 약자인데요. 자, 요 DAQ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센토스에서 이제 yum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yum 이용을 해서 요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으로 설치한 이후에 스노트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스노트 패키지 설치. 그래서 이제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DAQ보다 스노트 패키지부터 설치를 할 경우에는 유음과 관련된 의존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존성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DAQ 요거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설정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먼저 설치하시면 의존성 설정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요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룰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요 룰 적용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설치하실 때 사이트는 이제 스노트 org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노트.org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에 뭐 이제 스노트 해가지고 DAQ, 스노트 DAQ 버전이 나오겠죠. 뭐 그래서 이제 yum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yum 인스톨. 그리고 스노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이제 HTTP 프로토콜 생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노트 org 다운로드 스노트에서 스노트 버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노트 버전, 얼마. 그래서 이제 쭉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yum 명령을 설치하시면 되고, 그 스노트에 대한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룰 적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노트사에서 이제 룰셋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룰셋. 요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노트 그 만든 제작사가 이제 탈로스라는 제작사가 있는데요. 요 제작사에서 최신의 어떤 공격 패턴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룰셋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 룰셋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룰셋은 최신 공격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 공격 패턴이죠. 최근 공격 패턴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이 룰셋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셋을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때는 이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가입자 버전이 있고 커뮤니티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 버전도 있는데 구독자 버전은 이제 유료죠. 자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유료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도 지원받을 수 있겠죠. 기술 지원 그리고 그 룰셋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일반 모드, 그리고 커뮤니티 모드, 그리고 구독 모드가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무료예요. 그리고 요 구독 모드는 유료인데요. 어쨌든 유료를 했을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업데이트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 사용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스니퍼 모드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감시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패킷을 감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TCP IP 패킷 헤더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TCP나 IP 패킷 헤더를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출력하기 위한 명령. 이 경우에는 스노트 -v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또는 IP 주소와 그리고 TCP, UDP, ICMP 헤더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요거에다 D를 붙여주면 돼요. 스노트 -v D 이렇게 해주면 이 경우 요건 뭐예요? 요거는 TCP, IP 그리고 죄송합니다. IP가 아니라 ICMP, UDP 그리고 IP 주소 이렇게 이 명령은 TCP와 ICMP, UDP 헤더를 출력하라고 IP 주소를 출력을 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킷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추가해서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스노트 -vde 옵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패킷 데이터를 추가해서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 패킷 데이터를 추가해서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명령어들은 전부 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패킷 스니퍼 즉 스니퍼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스니퍼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옵션 중에 -v라는 옵션이 있었죠. v, vd, 이렇게 이제 옵션을 설정했잖아요. 이때 이제 v라고 하는 옵션은 뭐냐면, 요거를 이제 스니퍼 모드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는 스노트를 패킷 스니핑 모드로 바꾸겠다. 패킷 스니핑 모드로 동작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네트워크의 계층을 포함하겠다. 모든 네트워크 계층 포함. 그리고 E는 뭘까요?
이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헤더를 포함하겠다. 헤더 포함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패킷 검출하겠다면 마이너스 C 옵션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노트 구조는 여기다 좀, 자, 여기다 그냥 정리할게요. 스노트 구조를 보면 일단 스니퍼, 그리고 프로세서, 즉 프리프로세서입니다. 전처리기라고 그랬죠. 자, 프리프로세서, 그리고 디텍션 엔진, 그리고 월렛 로깅. 자, 이와 같이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스니퍼는 요 스노트의 IDS를 통과한 모든 패킷을 수집을 해서 좀 보기 좋게 디코딩을 해주는 기능이죠. 예, 이거 앞서 설명드렸어요. 자, 요거는 패킷 수집한 다음에 보기 쉽게 디코드하면, 그쵸? 예, 디코딩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 탐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플러그인을 먼저 거치도록 제대로 매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헤더 구조 패킷이라든지 트래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비정상 헤더 구조라든지 헤더 구조를 갖고 있는 패킷이라든지, 그리고 트래픽, 비정상적인 트래픽,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리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스노트의 그 디코더를 통해서 분해가 되는데, 패킷 구조가 그때 플래그 정보라든지 그리고 프로토콜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패킷의 형식이나 구조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된, 즉 조각된 그런 패킷들은 조합을 해서 정상적인 패킷인지 검사하는 작업도 이 프리프로세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션 엔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디텍션 엔진은 탐지 엔진이죠. 이때 이제 룰 기반의 어떤 방식이 룰 기반의 탐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전에 정해되어 있는 그러한 탐지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탐지 룰과 매칭이 되는지, 그런 것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로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공격인지 아닌지의 그런 여부도 얘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패킷과 일치하는 룰셋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패킷은 예, 바로 이쪽으로 올렛 로깅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분명히 다 설정과 관련된 조치라고 그랬죠. 다들 이 디텍션 엔진이라고 하는 건 탐지 엔진이에요. 탐지 엔진. 그래서 이때 룰 기반에 의해서 탐지를 한다. 그 다음에 올렛 로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책에 따라서 로그를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렛이라고 하는 건 로그 파일이라든지, 올렛은 로그 파일, 그리고 SMB, SNMP, 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해당 로고들을 저장을 한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을 할 때 이 스노트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보통 DC에 스노트 컴프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에다가 환경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설정을 해준다든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기록을 해준다든지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92.168 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룰 패스를 검색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룰 패스, 그리고 룰스의 위치를 어디에 이제 룰을 정했는지, 룰의 위치를 수정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노트의 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스노트의 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스노트 룰, 스노트의 룰은 크게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헤더 그리고 바디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룰이라고 하면 이제 시그니처도 포함이 되죠. 예, 룰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룰 시그니처 헤더, 일단 헤더 부분은 여기 이제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죠. 처리 방식이라든지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프로토콜 IP 주소, 포트 번호, 그리고 해당 그 패킷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패킷을 명시를 합니다. 그렇죠? 처리할 패킷, 어떤 패킷을 처리할 건지, 그러한 그 처리하고자 하는 패킷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헤더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더에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있어요. 바디 부분을 설정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디 부분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규칙을 명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패킷 탐지 규칙, 패킷 탐지 규칙을 명시해주는 부분이 바로 바디 부분입니다. 이 바디 부분은 이제 설정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헤더도 역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헤더 설정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헤더에 대한 형식이죠. 보시면 룰 액션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스 필드가 있고, IP 어드레시스, 그리고 프롯이 아니라 포트입니다. 자, 이건 포트 넘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방향을 의미하죠. 그렇죠? 좌우지간 이 기본적인 설정하실 때, 요 헤더 설정할 때 요 각 헤더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선 요 롤 액션즈 같은 경우에는 패킷이 탐지됐을 때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고, 이제 룰에 매치가 되었을 때 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룰에 매칭됐을 때, 룰에 매칭되었을 때 처리 방식, 그 처리 방식이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룰에 매칭됐을 때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이거는 패킷이 탐지되었을 때, 패킷이 탐지되었을 때 처리 방식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스가 있어요. 이 프로토콜스는 탐지할 프로토콜이죠. 예. 탐지할 프로토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노트에서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은 당연히 TCP 들어가야 되겠죠. 또 뭐 들어가야 돼요? 네. TCP, IP, UDP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ICMP,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프로토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IP 어드레시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 IP 어드레시스는 이건 뭐예요? IP라고 하면 출발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겠죠.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단일 IP와 그리고 IP 대역 그리고 IP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일 IP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P 대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IP 대역. 이때 IP 대역은 CIDR 표기법을 이용할 수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P 그냥 리스트를 쭉 적어줄 수도 있어요. 리스트를 적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을 때 이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any로 적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any는 모든 IP를 의미합니다. 모든 IP. 그렇죠? any로 적을 경우에는 모든 IP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출발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격자 IP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any 일반적으로 그 출발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any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격자를 알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출발지 정보. 그래서 출발지 정보는 당연히 공격자 IP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IP를 모르기 때문에 any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소를 표현할 때 부정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거 느낌표라고 그럴게요. 요 느낌표 같은 경우에 그죠? 요걸 이제 부정연산자라고 그래요. 요거를 부정연산자, 즉 해당 IP 주소를 제외하겠다라는 뜻이죠. 요거는 제외하겠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192.168.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158 10번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주소를 제외하겠다는 뜻이죠. 192, 168, 10을 제외하겠다. 그런 의미죠. 요걸 제외한, 자, 명확하게 제외한 모든 주소, 모든 IP 주소라는 의미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리스트 표현하는 경우, 앞서서 이제 리스트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이 경우에 그 리스트 구분자로 자, IP 리스트에서 구분자로 사용되는 것은 콤마입니다. 구분자로 사용되는 것, 이건 뭐다? 컴마가 되겠습니다.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리스트를 그냥 쭉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컴마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마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192, 168, 뭐 예를 들어서 159, 10, 컴마, 그리고 뭐 192, 168, 159,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스트 형태로 해서 지정을 할 때는 포트 넘버입니다. 자, 포트 넘버는 출발지 포트라든지 목적지 포트 지정할 때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 자, 일단 뭐 지정할 때는 역시 IP 지정하는 것처럼 단일 포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단일 포트 또는 포트의 범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포트 레인지 범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포트 리스트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포트 리스트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때는 콜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콜론을 이용을 해서 콜론 이용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23번 1번 포트에서부터 1023 사이의 포트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포트 3000 3만 포트다. 19910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앞에 내용이 없죠. 그죠? 앞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요 39,910번 포트를 포함한 포트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요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는 포트 이하 그리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트 이상을 나타낼 때는 1024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건 뭐예요? 1024 이상 포트가 되는 거죠. 얘는 1024 이상 포트. 이 얘기는 뭐예요? 1024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얘는 1024는 포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쵸? 리스트 역시 이제 포트도 리스트 지정할 때는 컴마를 이용해서 포트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별로 리스트 지정할 때 역시 IP처럼 컴마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디렉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디렉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자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얘는 방향 지시자. 따라서 방향 지시자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왼쪽이 출발지 정보, 오른쪽이 목적지 정보를 나타냅니다. 얘는 단방향을 의미해요. 단방향, 이쪽이 왼쪽이 출발지, 그쵸? 출발지 정보 왼쪽, 오른쪽이 목적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방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오가는 모든 패킷을 의미합니다. 얘는 출발지에 또는 목적지에 출발과 목적지에 왔다 갔다 하는 요 목적지 사이에 오가는 모든 패킷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없어요. 자, 요런 건 없어요. 요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겠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건 없어요. 이런 방향 지시는 없어요. 예. 뭐만 있다?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만 있는 거예요. 단방향, 양방향. 디렉션 오퍼레이터에는 이렇게만 있다. 아시겠죠? 디렉션에는 단방향, 양방향. 자, 다음 시간에 이 액션 유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